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제가 더 영광입니다. 이렇게 또 아이돌을 보니까 가슴이 떨리네요. 이렇게. 아이고, 심장 붙들어 매세요. 두근두근. 앉으시죠. 앉아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와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초대해 주셔서 제가 감사드리죠. 지구를 지키는 흙이야기, 흙기사라고 해가지고 흙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 수 배우러 꼭 왔습니다. 흑기사. 뭔가 타이틀부터 느낌이 팍 오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혹시 이거 본 적 있어요? 아니요. 도라르방 같이 생겼는데요. 맞아요. 네, 돌로 만든 석상입니다. 모아이 석상이라는 건데 평균 6m 높이의 석상이 무려 887개나 우뚝 서 있다는 칠레의 이스터 섬의 흙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스터 섬은 어디냐면 남태평양에 위치한 섬인데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섬이라고 불리는 그런 섬이에요. 숲도 없고 큰 나무도 없고 자원도 빈약해가지고 정말 황량한 곳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황량한 곳에 모아이 석상이 있는 거예요? 네, 학자들이 과거 환경을 보관하면서 발견한 바로는 원래 이 섬에는 숲이 울창했을 거래요. 근데 인구가 늘게 되면서 사람들이 숲을 개간해 농토를 만들고 자라는 나무로 집과 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숲이 점점 사라졌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단순히 숲을 농토로 만들었다고 숲이 황량해지나요? 역시 똑똑해요. 이 인구가 늘면서 식량은 부족해졌겠죠. 그래가지고 이 석상을 약간 신처럼 섬기면서 제발 더 식량을 주십시오 이렇게 섬겼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환경 파괴가 가속화된 거군요. 그렇죠. 이 환경이라는 건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시 되돌리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무분별한 개간, 그로 인해서 생긴 자정 능력 상실, 이래서 모아이 섬은 몰락한 섬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모아이 섬... 미국 더스트 볼 사건도 비슷한 사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걸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 미국 중서부의 거대한 모래 폭풍 휩싸려서 무려 20만 명 넘는 이민이 발생했던 사건이었거든요. 20만 명이요? 20만 명이요. 와... 이 사건도 사실 그 토양, 흙을 소중하게 우리가 안 다뤄서 발생한 일인데 20세기 초반에 그 미숙한 건조 농법으로 안 그래도 수십 년간 이 토양이 황폐해져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건조해진 땅에 휘 모래바람이 불어닥쳤고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도 잃고 삶의 터전도 그렇게 잃어버렸던 사건입니다. 흙이 삶의 터전을 정말 위협한다는 것이 충격적인 것 같아요. 이런 사건들이 외국에만 있었던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오. 자, 이거 한번 우리 열어볼까요? 으쌰! 이거 뭐예요? 열어보시죠. 달걀이네요. 달걀이네요? 드시면 안 돼요. 안 되네. 살충제 달걀 파동. 이 사건의 시작은 사실 유럽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2017년 7월 유럽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닌에 오염된 달걀과 가공식품이 유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달걀의 일부가 국내에도 유통됐다는 소식을 듣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 큰 문제들을 발견한 거죠. 그게 뭔데요? 우리나라 농가의 달걀에서도 그 성분들이 발견됐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누구보다 억울했던 건 바로 농장주분들이었어요. 공감이 가긴 하는데 왜요? 그분들이 그 농장을 인수하기 이전에 그 땅을 사용했던 분들이 살충제를 많이 사용한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랜 시간 영향을 미치나요? 아닐 것 같죠? 근데 그게 원인이었어요. 이 야생에서 키우는 닭들은 말이죠. 이 땅에 이렇게 몸을 문지르는 흙 목욕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흙에 사는 벌레들을 쪼아 먹기도 하죠. 바로 그 과정에서 닭의 몸에 살충제가 축적이 된 겁니다. 결국 케이지에 가둔 닭보다 더 나쁜 닭으로 낙인 찍히고 농장은 결국에 문 닫게 됐어요. 농장주분 진짜 되게 힘들으셨을 거네요. 농사짓는 입장으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사건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흙? 빙고! 흙 정답이에요.
흙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 흙이라는 것은 우리와 너무 밀접하게 근처에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우리가 간과하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이 산업혁명 이전 대비 전 세계 평균 기온이 1.1도나 상승했거든요. 아니 1.1도씩이나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가 온실의 유리 같은 역할을 하면서 지표의 온도를 막 높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만들어진 온실가스들이 뜨거운 대기를 가둬진 지구에 폭염 만들기도 하고 폭우, 가뭄 등 다양한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랑 흙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 흙은 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슉. 이 탄소를 무조건 감축하려고 하는 것보다 흡수량을 높이는 전략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미 배출돼 있는 탄소를 다시 흡수해가지고 실질적인 배출량을 0, 제로로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탄소 중립. 탄소 중립. 탄소 중립 되게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 탄소 중립의 열쇠가 바로 토양, 흙에 있어요. 흙이 갖고 있는 탄소 포집 능력, 이게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흙이 대기중에 있는 탄소량의 3배 이상을 함유하고 있다는 거. 흙의 역할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사실 흙이라는 게 너무 흔해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흙과 가까이서 생활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촌에서 흙과 함께 살아가시는 분들의 경우는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진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흙을 아껴야겠네요. 근데 또 현실적으로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좋은 비료만 사용해서 농작물을 기른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외국에 바른 비료를 사용해서 흙을 살리는 사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영국에서는 맥주 발효 중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감자 폐기물을 결합해서 비료를 만들었어요. 감자가 아니라 감자 폐기물이요? 네. 이 친환경 비료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얼마나 줄일 수 있다고 보세요, 수빈 씨? 20% 정도? 에이, 영국에서는요, 최대 70%까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70%요? 네. 와, 친환경 비료를 사용하는 것 자체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에 굉장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흙을 살려야 탄소 중립으로 갈 수 있으니까 우리의 실천 정말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지구를 살리는 흙기사로 얘기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익숙한 것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지 말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흙이 좀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옆에 가까이 있지만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던 것 같은데 오늘을 통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 갖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흙이 우리에게 주는 고마움, 또 흙이 우리에게 주는 무서움을 정말 느낄 수가 있어서 정말 좋은 자리였던 것 같고, 또 흙에서 항상 일하고 있는 저로서는 또 많은 이들에게 이 정보를 좀 전달하면서 농사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흙을 살리는 것만이 훗날 이곳에 살게 될 친구들, 우리 후손들에게 이스터 섬 사건, 더스트볼 사건, 달걀 파동 사건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잘 물려주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자, 흙! 우리가 한번 살려보자고요. 흙기사 화이팅입니다. 흙기사! 화이팅! 와,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유익했습니다.